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세무조정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회사가 자본으로 계상하고 세법상은 자산인 요 케이스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는 자본 처리했는데 세법상 자산이 만약에 증가했다면 그러면 저희가 보통은 자본을 건드리는 조정을 먼저 하지만 얘네들의 거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익이 없는 거래예요. 손익이 없는 거래였다면 그냥 세법의 기준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법상 자산 증가니까 우리가 입금, 산입, 유보, 자산 증가를 해야겠다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손익이 없기 때문에 요 입금, 산입으로 조정을 했던 거를 반대로 돌리셔야 돼요. 손익에 대한 차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다시 입금 부인해주고, 그리고 그 계정으로 회사가 자본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 세법상 자산의 감소였다면 거기에 맞춰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수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익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도 다시 송금 부인해주고, 회사는 자본 처리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타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관련된 손익이 서로 상쇄가 돼서 나오지 않도록. 그럼 이런 상황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자기 주식이에요. 저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그 상황을 보시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서 현금이 나가고 세법도 뭐 동일하죠. 그래서 자기 주식 100에 현금 100. 근데 계정의 차이가 있죠.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자본에 해당이 되고 세법상은 자산 증가.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봤던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자본, 세법은 자산 증가. 그러면 세법에 맞춰서 조정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손익에 대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입금, 산입, 자산 증가로 유보를 해주시면 되고, 그걸 반대로 돌려서 입금, 부인, 100에 대해서 회사는 자본 처리했으니까 거기서 기타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본을 먼저 조정하는 거나 뭐 동일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자산 부채를 건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할 수 있다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